평생 모은 돈이 가방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이명자입니다. 올해 68.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새벽 신문 배달.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통장 잔액 8천만 원. 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8천만 원이 며느리의 명품 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제 손이 트도록 모은 돈이 며느리의 SNS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손주의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 저 가방 할머니 돈으로 산 거래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들 재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예뻤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효도할게요. 밝게 웃는 며느리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며느리의 사업이라면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 감사해요. 곧 갚을게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요. 재고를 더 늘리려면 3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그래? 그럼. 어머니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꼭 갚을게요. 저는 또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해서요. 700만 원만. 수진아, 이번에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사무실만 구하면 본격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갚겠다던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빌려준 돈 이제 좀 갚아줄 수 있니? 아, 어머니.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1,5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머니, 제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요? 좀 기다려달라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재호예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지우 학원비가 필요한데요. 영어 학원이랑 피아노 학원 보내려고 하거든요. 손주 지우. 예쁜 제 손주였습니다.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일단 3개월치 24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손주 교육이라면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그렇게 24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지우 교재비요. 어머니, 지우 체험학습비요. 어머니, 지우 옷 좀 사주세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고 저는 그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손주를 위한 돈이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제 통장에서 총 8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 지우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 요즘 가방 엄청 많이 사요. 가방? 네. 샤넬이랑 에르메스랑. 뭐 그런 거요. 진짜 비싸 보이던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야. 그게 언제부터니? 작년부터요? 한 달에 하나씩은 사오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 수진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평소엔 SNS를 하지 않지만 옆집 아주머니가 휴대폰으로 찾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명품 가방 사진들이었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에르메스 버킨백, 루이비통 여러 개. 사진마다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명품 가방, 해시태그 샤넬러버, 해시태그 에르메스 버킨, 해시태그 루이비통, 해시태그 부자 되고 싶다. 그리고 댓글들. 언니 완전 부자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요? 부럽다 진짜. 며느리의 답글. 히읗히읗 그냥 열심히 벌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돈을 보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가 500만 원 보낸 다음 주 샤넬 가방 사진. 제가 700만 원 보낸 다음 달 에르메스 가방 사진. 제가 240만 원 보낸 그 다음 주 루이비통 가방 사진. 손주 학원비라고 했던 돈이 명품 가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지우 학원 지금 다니고 있니? 네.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영어랑 피아노 잘 다니고 있니? 그게. 피아노는 지우가 싫어해서 끊었어요. 언제? 작년에요. 작년. 제가 학원비로 수백만 원을 보낸 바로 그때. 영어는? 영어는. 사실 처음부터 안 보냈어요. 너무 비싸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엄마가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아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8천만 원이야. 3년 동안 8천만 원. 어머니, 그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 학원비라고 했지?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산 거니? 어머니, 오해세요. 이건 제가 번 돈으로. 너 사업 접었다며? 재호한테 들었어. 작년에 접었다고. 그럼 무슨 돈으로 한 달에 하나씩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제 친구들은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저만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남의 노후 자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3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잖아. 그게 빌린 거니?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호야, 엄마는 이제 돈 한 푼 안 보낼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엄마가 3년 동안 보낸 돈 8천만 원 다 갚으라고 해. 8천만 원요? 엄마, 그건 너무 많아? 그럼 내 와이프한테 명품 가방 팔라고 해. 거기 몇 천만 원어치 있더라.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3년 안에 갚지 않으면 엄마는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차용증은 없지만 송금 내역 다 있어. 일주일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명품 가방 3개를 들고. 어머니, 이거 중고로 팔아서 일부라도 갚으려고요. 그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40년 동안 손 트도록 모은 돈인 거 알지? 네. 그 돈으로 네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가방 산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3년 안에 다 갚아. 못 갚으면 법적으로 갈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을 모두 팔았습니다. 중고시장에서 2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가격의 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분이에요. 그래. 며느리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합니다. 카페,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예쁘게 꾸미던 손톱도 이제 짧게 깎고 명품 옷도 다 팔아치웠습니다. 어느 날 손주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아르바이트 3개나 한대요. 그래? 할머니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내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해. 책임이요? 응. 남의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샀으면 그건 꼭 갚아야 하는 거야. 그게 어른으로서 책임지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다 갚으면 할머니랑 다시 친해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끝까지 책임지면 말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 총 3,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중고 가방 판 돈 2천만 원, 매달 아르바이트로 번 돈 1,200만 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SNS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어머니 노후 자금을.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분이에요. 손에는 100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니? 편지예요. 어머니께 쓴 거.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살았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새벽 일을 하며 손이 트도록 모으신 돈을 저는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가방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들었던 샤넬 가방에는 어머니의 새벽 사시가 담겨 있었고, 제가 들었던 에르메스 가방에는 어머니의 트인 손과 휜 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방은 결국 가방일 뿐이고 진짜 값진 것은 어머니의 땀이었다는 것을. 남은 4,800만 원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저질렀으니까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변했다는 것을 시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며느리 수진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엄마가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네. 알아요. 하지만 네가 끝까지 책임진다면 그때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총 4,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3,800만 원. 3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손주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웃어요. 그래? 네. 힘들긴 한데 자기가 할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돈은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명품은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남의 돈으로 산 가방을 들고 친구들 앞에 서는 것이 진짜 자존심일까요? 저는 이 일로 배웠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정직하게 사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혹시 쉬운 돈을 쓰고 계신가요? 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모든 돈 뒤에는 누군가의 땀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어른입니다.